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테스팅 문서를 좀 보면서요. 기능 성숙도 테스팅이라는 것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이번 시간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테스팅이 대체 뭐고, 또 소프트웨어가 진짜 사용자가 원하는 거, 비즈니스가 필요한 거,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는데 이게 왜 결정적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 목록 체크하는 거랑 좀 다르죠? 맞아요. 그냥 목록 체크가 아니라 약속된 기능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네네. 여기서 핵심은 만들어진 기능이랑 원래 필요했던 명세 있잖아요. 이 둘 사이를 딱 연결하는, 즉 추적성.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기능 성숙도 테스팅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에 만들어 놓은 기능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정의했던 요구사항이나 뭐 사용자 목표,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제로 얼마나 완벽하게 만족시키냐, 이걸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단순히 기능이 있다 없다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요구한 만큼 충분히 구현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추적성이에요. 요구사항 문서나 뭐 유스케이스, 사용자 스토리 같은 이런 명세 항목들하고 실제 코드나 모듈, 컴포넌트 같은 구현된 기능 사이에요. 이게 얼마나 투명하고 또 검증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기능 성숙도를 판단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 이 추적성이 없으면 우리가 뭘 테스트하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전체 요구사항 만족시키는데 어떤 의미인지, 뭐랄까, 알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추적성이 없으면 진짜 지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랑 비슷하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추적성을 확보하고 기능 성숙도를 재는 방식이 뭐 프로젝트 상황, 예를 들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 같은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애자일 환경이랑 좀 전통적인 폭포스 모델이랑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거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접근법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애자일 환경 같은 경우는요, 보통 스프린트마다 사용자 스토리나 개별 기능을 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 기능들이 인수 기준,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라고 하죠. 그걸 만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기능 성숙도를 잴 수 있어요. 각 스토리랑 거기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 간의 추적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 스프린트 단위로 보는 거군요. 네. 반면에 시스템 통합 테스트 같은 단계에서는요, 여러 컴포넌트가 이렇게 합쳐진 상태잖아요. 그때는 더 큰 단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아니면 뭐 전체 시나리오, 엔드 투 엔드 시나리오를 얼마나 완전하게 지원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개별 기능보다는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이랑 전체 워크플로우 사이의 추적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테스트 분석가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케이스까지 이 추적성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 요즘엔 테스트 관리 도구들이 이런 걸 많이 도와주긴 하는데요. 네, 도구들이 있죠. 근데 도구는 결국 사람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 추적성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기능이 빠졌거나 좀 불완전한데도 테스트는 그냥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위험한데요. 네. 그리고 기능 성숙도 측정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이 덜 만들어졌다는 뜻 이상이에요. 좀 더 크게 보면 시스템이 아직 사용자의 핵심 요구를 만족시킬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뭐 잠재적인 비즈니스 리스크가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출시 일정을 다시 검토하거나 추가 개발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낮은 기능 성숙도 점수라는 게 그냥 뭐 기술적인 지표 하나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약속한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못 주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 앱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물건 담고 결제 정보 입력하는 것까진 잘 돼요. 근데 특정 카드사 결제가 자꾸 실패한다면 다른 기능이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결제 완료라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미완성인 거니까 이건 기능 성숙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기능 성숙도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개별 기능 하나하나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완전한 사용자 목표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네. 따라서 기능 성숙도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사용자 만족도나 비즈니스 성공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자, 오늘 기능 성숙도 테스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가 명세서에 약속된 모든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특히 요구사항이랑 실제 구현물 사이의 추적성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점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 성숙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건 소프트웨어가 아직 사용자나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걸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맞아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능이 요구사항대로 완성되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완성된 기능들이 사용자 여정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어떻게 측정하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뭐랄까 단순한 기능의 합계를 넘어서는 경험의 완성도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